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브인 한국살이 서정배입니다. 본체로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외국인의 한국생활, 국제 커플의 정착 및 애로사항, 젊은 세대의 국제연애 등 다양한 다문화 사회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채널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며 특히 외국인 며느리를 두신 분과 젊은 세대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부인을 지켜보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경기도 안성 방충리에서 외할머니와 방학을 보내는 게 필자에겐 큰 즐거움이었다. 특별히 외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커서 그런지 지금도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다. 매 끼니 때마다 손자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해주시고 씻겨주고 닦아주시고 정말 대단한 손자 사랑을 보여주셨던 할머니시다. 필자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다. 두 분은 정신없이 밖에서 놀다 늦은 식사를 하더라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뭐 대단한 아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손자의 음식 먹는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신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필자가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한 행복을 느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도 있지만 자식에 대한 파악을 위한 측면 또한 있었던 것 같다.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오늘 새로운 반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등등 세세한 관심과 관찰을 통해 성장한 후에도 자식의 식성과 성격,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 모든 것을 간파하신다. 여러분도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부인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여야 한다. 결혼 초 언어가 통하지 않거나 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이 되지 않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특히 신경을 쓸 부분이다. 부부간의 애정과 관심이 넘쳐나는 행복한 신호를 보내는 가정의 경우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의사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부인의 취향이나 성격에 대해 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경우로 세세한 관심과 관찰을 통해 초기 언어소통 장애가 많이 극복된 경우이다. 그중 한 사례가 한국어 단어를 조금 아는 부인과 약간의 영어 단어를 구사하는 남편의 이야기다. 부부는 문법과 의미가 난해한 콩글리시 배합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한다. 남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내용도 그들은 다 알아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의 대화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보고 싶어 쌀, 밥 먹고 싶어요. 이거, 이 사람. 남자 어디 있어요? 남성역은 어디 있어요? 라는 뜻이다. 물론 여러분에게 편의를 위해 해석을 했지만 부부는 큰 어려움 없이 대화가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권 문화로 이제 한국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한국어를 이제 영어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싶다, I miss rice 이거를 이제 miss를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의적 표현에 의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다라는 뜻으로 많이 대표적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고요. 이 사람, this man, this gentleman 할 때 그 this를 이제 번역해서 이 사람에 때 this만 얘기하게 된 케이스고, 남자 어디 있어요? 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남성용, 여성용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영어로 이제 man, women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man 하면 남성용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셔서 남성용 어디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귀걸이를 선물 받은 미국 여성분이 귀걸이 잘 입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의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웨어 이어링즈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웨어라는 게 우리는 보통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귀걸이를 착용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웨어하면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귀걸이 잘 입을게요 이렇게 한 케이스입니다. 위 부부는 굉장히 금실 좋게 행복하게 사는 커플이다. 부인에 대한 관심과 잦은 대화를 통해 부족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부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난해한 언어가 두 사람에겐 난해하지 않은 이유 또한
오랜 기간 지켜보고 관찰한 결과이다. 그러한 사례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한국인 사용자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든든한 업무를 보좌해주는 원주민 개인 부서나 운전기사가 유창하지 않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지시한 내용을 시행하는 걸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동남아 남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콩글리시죠, 완전히.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또 비서분들이 정확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찰리다 그러면 찰리 오늘 비지 하니까 오늘 그 시티올 빨리빨리 가자. 그러면은 시청에를 금방 갑니다.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그가 원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생아의 울음소리로 아이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달인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수 여러분은 부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관찰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를 단기간에 끝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념할 것은 관심과 관찰은 감시가 아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은 말자. 어머니들이 말 못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경지에 비하면 정말 쉬운 일 중 하나이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관심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